안녕하세요. 저는 탑스 커뮤니케이션 황영구 대표입니다. 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22년간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육상, 해상, 그리고 항공통신까지 6회공통신을 모두 직접 개발한 통신 전문가입니다. 육상통신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LTE를 개발했습니다.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LTE, LTE 어드밴스드, LTE D2D 등인데요. 당시 개발 성과가 매우 좋아서 우리 팀원들이 청와대에 초청을 받아 갔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5G를 연구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가 한 2010년쯤이었는데요. 저는 5G가 아니라 해상통신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제가 보기에 5G는 절대 흥행할 수 없는 통신이었거든요. 수많은 국가에서 5G 경쟁이 치열했죠. 하지만 사실 주파수와 기지국 이 두 가지 문제만 보더라도 5G는 개발 초기부터 흥행 실패가 예고된 기술이었습니다. 지금 되돌아봐도 저는 당시 제 선택이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5G는 LTE보다 훨씬 빠르고 많은 데이터를 제공하려는 통신인데요. 그러려면 주파수가 LTE보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이동통신용 주파수는 LTE 때문에 대부분 포화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건 전 세계적으로 현실적으로 해결 불가능합니다. 둘째는 기지국 비용 때문입니다. LTE보다 5G는 10배 높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데요. 그 뜻은 기지국이 10배도 많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기지국 하나를 유지하는 비용이 상당히 되는데 기지국이 10배가 되면 경제성이 없다는 뜻이죠. 간단히 비교를 하자면 와이파이는 초등학교 교실 모델입니다. 누구나 말을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시끄러워서 가까이 있는 짝꿍하고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와이파이도 비슷하게 가까운 단말하고 밖에 통신이 되지 않습니다. 블루투스도 마찬가지고요. 자기가 통신할 때 마음껏 통신하지만 가까이 있는 단말과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 반면에 LTE는 중학교 수업시간 모델인데요. 기지국이라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 발표해, 너 발표해, 너 발표해. 이렇게 차례로 한 명씩 발표하기 때문에 교실 끝에 있는 친구가 발표를 해도 교실 전체에 있는 학생들이 깨끗하게 그 친구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LTE가 품질이 좋은 것이죠. 그리고 에바는 대학교 자율토론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없지만 대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먼저 손을 들고 말을 합니다. 말을 다 끝내면 손을 내리죠. 이렇게 규칙에 의한 통신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 즉 기지국이 없이도 깨끗하게 서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에반과 LTE를 비유하자면 각각 전문 분야가 있는 협업관계입니다. LTE는 먼 거리에 있는 사람과 통신할 때 사용하고요. 에반은 가까운 거리에서 사물끼리 동작하는 통신입니다. 드론은 한 5km 정도이고요. 차량은 한 1km 정도, 스마트폰은 한 200m 정도의 거리에서 통신합니다. 다시 말해 사물 간 초연결에 특화된 통신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드론 산업을 예로 들어볼까요? 드론은 기체와 기체 간의 직접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이 때문에 LTE로는 아무리 연구해도 드론 통신을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에반으로만 구현할 수가 있죠. 에반을 드론에 적용한 기술이 바로 유안이라는 국제 표준이고요.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에반은 드론뿐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모든 분야를 뛰어넘는 사물 간 초연결을 지원하기 때문에 미래의 사회는 우리의 상상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인터넷 개발 전과 인터넷 개발 후를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에바는 앞으로 10년 내에 사람들이 일상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기반 통신 기술로 자리 잡습니다. 그동안 아예 구현 못했거나 불편했었던 부분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적용 대상은 무한합니다. 예를 들어 생활 편의 서비스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에바는 음식점에서 손님이 앉아서 스마트폰으로 주문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지금은 식당에 테이블 오더가 기계가 있죠. 식당 주인들은 비싼 돈을 주고
테이블 오더기를 구입해서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달 대신 이용료를 내고 있습니다. 향후 에반이 상용화되면 손님은 테이블 오더기가 아닌 본인의 이 스마트폰으로 쉽게 주문과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인들은 기기료만 납부를 하면 더 이상 사용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신호등이 초연결되면 운전자는 차량 화면에서 신호등을 볼 수가 있고 보행자는 스마트폰 화면에서 신호등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에바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주요 안전 서비스도 제공하는데요. 사람, 사물, 기계가 모두 초연결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대안이 없었던 각종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 사고는 보행자 사각지대가 많은 학교 주변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만약에 어린이가 에반 스마트폰이나 에반 팔찌를 휴대하고 있다면 운전자가 보이지 않는 어린이의 존재와 거리를 알고 미리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들이 인천공항에 내리면 자동으로 스마트폰에서 실내 내비게이션이 실행되어 렌터카나 버스, 지하철로 안내를 해주고 관광하는 동안 관광 설명이나 음식 주문, 결제 등을 모두 에반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진료가 끝나면 환자의 스마트폰에 자동으로 전자처방전이 전달되고 결제도 됩니다. 건강검진을 받을 때에도 다음 검사실과 유의사항이 스마트폰이나 에반 팔찌에 표기가 돼서 검진실 위치를 찾기 위해 헤매는 일이 없습니다. 이러한 에반의 자동화 서비스는 앞으로 사회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고 이에 맞추어서 연관된 산업 구조도 완전히 변화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나요? 10년 전 비트코인을 미리 알았더라면 어땠을까요? 에바는 통신 분야의 비트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죽이 필요 없는 단말간 직접 통신이면서도 분야에 제한이 없는 완벽한 탈중앙화 통신 시스템입니다. 현재 중개 수수료를 얻을 수 있는 인터넷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앞으로 에반이 상용화되면 그러한 인터넷 사업들 중에서 많은 부분이 에반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통신 분야에서 최종 목적지는 초연결입니다. 초연결을 실제로 구현할 수 있는 방법, 에반뿐입니다. 우리나라가 에반을 신속히 상용화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 기술과 관련된 새로운 산업이 생겨납니다. 어떤 나라가 그 기술을 주도하느냐는 새로운 산업을 누가 주도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지금 인터넷이 없으면 세상이 돌아가지 않지 않습니까? 인터넷이 나온 이후로 얼마나 많은 산업과 거대 기업이 탄생했습니까? 마찬가지거든요. 초연결 통신의 등장은 인터넷 통신의 등장과 맞먹을 만한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에바는 대한민국의 통신 기술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반도체 산업 의존도가 높은데 앞으로 이 반도체 산업을 넘을 수 있는 신산업이 바로 에반 초연결 산업입니다. 저는 이 에반 초연결 기술을 드론 분야에 가장 먼저 적용해서 국제 표준을 추진했습니다. 2023년 3월에 에반의 드론 통신 버전인 유안이 세계 최초 드론 통신 국제 표준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현재 국토부와 진행하고 있는 드론 통신 유안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연결은 지금 통신계의 블루오션입니다. 탑스 커뮤니케이션은 에반을 드론 분야인 UAAN부터 시작해서 스마트폰, 국방, 차량, 관광 재난 등 앞으로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 적용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